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는 두 가지 권리 구제 카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 형사 고소는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돈으로 피해를 배상해 달라 하는 거죠. 양자는 이 서로 목적이 다르고 관할과 절차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고소를 해서 범인이 처벌받으면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까지 해결되는 줄 아는데요. 이 처벌과 피해 배상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이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소송을 하게 만드는 게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국가는 배상명령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법원에 배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범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해, 절도, 사기 같은 일부 범죄에만 허용되고요. 또 이 배상 범위도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여기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치료비와 위자료는 형사배상 명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입원 기간 중에 일실수입, 그러니까 입원 기간 동안에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이 수입의 손실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실무에서는 피해 금액이 명확한 경우 외에는 배상 명령을 잘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법원의 경향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인정 유무를 확정하는 것 외에 배상 금액까지 확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부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무상으로 보면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대부분 각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튼 이런 배상명령 신청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고요.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외에 민사소송도 역시 병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이 형사소송을 보면요.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는 고소인이 되죠. 그래서 고소인 자격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 조서를 작성해서 후에 법원에 유죄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범인을 기소하게 되는데요. 법원에 기소하는 것, 즉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죠. 그래서 이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원고가 되고 범죄인이 피고인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사를 통해서만 기소하는 그런 체계를 우리나라는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 이럴 때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에 관여할 수 있고요. 또 법정에서 판사에게 직접 진술하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사소송을 보면요.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곧바로 원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원고가 돼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원고가 되고 범인이 피고가 되는 거죠. 민사소송에서 이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가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또 법정에서 제한 없이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법원을 통해서 원고가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고 검증 감정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원고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은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크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민사재판과 형사판결이 함께 진행되면 대개는 형사판결이 먼저 선고되는데요. 그러면 이 형사판결은 이 민사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한번 보면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민사에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 판결이 그걸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죠. 결국에는 이 형사 판결이 민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고소는 아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형사 고소를 먼저 제기하시는데 기소돼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무혐의 결정이 나오거나 또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게 이 민사 사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민사 사건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기 전에 반드시 형사 고소를 먼저 할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먼저 할지 그도 아니고 민형사를 다 같이 병행할지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